안녕하세요.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 변호사입니다. 배우자와의 안전이별, 안전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혼 절차에 있어서 변호사의 능력이 꽃피워야 되는 절차죠. 재산분할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. 오늘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. 황혼이혼할 때 꼭 재산분할 5대5로 해야 되냐?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답을 드리자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.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재산분할을 기여도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냐? 재산분할은 이 재산을 형성, 유지, 증식하는데 서로 기여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했잖아요. 그리고 또 그 재산을 형성, 유지, 증식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기여도의 문제인 거예요. 아무리 혼인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이 있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많고 부부 모두의 재산을 합쳐봤을 때 그 재산이 대부분인 경우 같은 경우, 이런 경우는 5대5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저는 상대방에서 5대5 받아본 경우도 많이 있죠. 재산의 규모도 되게 중요해요.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긴 한데 그 재산밖에 없는 경우, 상속이나 증여받은 사람의 기여도가 좀 높아질 수 있어요. 그럴 경우에는 꼭 5대5는 아니다. 그리고 또 만약에 상속이나 증여,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황혼 이혼이에요. 그런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는 척같이 살면서 자식들 건사하고 재산 이룩했는데 상대방이 매번 재산 탕진하고 다닌 경우, 그 탕진이라는 거는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.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망했다던가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했다던가 이런 거는 재난 같은 거잖아요. 그런 거 말고 진짜 의도적으로 도박하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투자해서 실패했거나 이렇게 재산의 감소에 상대가 너무나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혼인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5대5가 안 되고 이제 6대4, 7대3, 8대2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는 거예요. 오늘의 주제, 황혼이혼이나 혼인기간이 긴 경우 재산분할은 무조건 5대5로 해야 되나?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고, 그리고 기여도에 반영할, 아까 제가 얘기했죠, 그 여러 가지 참작 요소에 따라서 기여도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혼 소송에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. 그리고 원칙을 내 경우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아주 사안마다 달라요.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이 재산 분할을 잘 받는 것이 이혼 이후의 삶의 경제적인 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나중에 삶에 어려움 당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꼭 김승혜 변호사랑 상담하셔서 법이 보장하는 여러분의 권리를 꼭 보호받으시기를 바라요. 황혼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꼭 5대5여야 하나요? 라는 답변 드렸습니다. 오늘 방송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, 구독 꾹 눌러주세요. 이상입니다.